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고양이 캐스날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좌카 전술을 들고 나온 아르테타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풀럼은 수비적인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아스날은 이런 풀럼의 수비 라인에 균열을 내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보여줬을까요?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선수를 넓게 배치시키면 상대 수비수는 이를 막기 위해 따라서 측면으로 벌리게 됩니다. 그러면 수비 라인이 벌어지기도 하고 빈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아스날의 공격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공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왼쪽 풀백으로 자카가 나왔기 때문에 넓게 벌리는 역할은 윙포워드 마르티넬리가 맡았고 동시에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을 노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수비라인 4백과 상대 윙어의 위치를 보세요. 마치 윙백처럼 내려가 5백을 만든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각도에서 본 화면입니다. 사카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상대 왼쪽 풀백이 사카에게 붙게 되고 다른 수비수들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 그쪽으로 쏠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윙어가 내려가서 공간을 커버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세바요스가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지난 셰필드전부터 보여줬던 전술적 움직임이죠. 이때 수비 라인에 있던 윙어가 자유로운 세바요스를 막기 위해 전진합니다. 순간적으로 마르티넬리가 1대1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가브리엘이 롱패스를 보내줬고 공중볼 경합 이후 세컨볼로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도 상대 윙어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내려가 있는데도 마르티넬리에게 공간이 꽤 많군요. 풀럼의 수비 라인이 오른쪽으로 많이 쏠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자카가 패스해줍니다. 이어서 1대1 대결이 펼쳐졌고 마르티넬리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중앙을 거쳐 세바요스의 헤딩골로 연결됐지만 아쉽게 옵사이드 판정을 받았네요. 다음은 오른쪽 공격입니다. 왼쪽에서는 주로 마르티넬리의 1대1을 노렸다면 오른쪽에서는 오버래핑하는 베에리, 측면으로 빠지는 로우, 그리고 사카로 구성되는 삼각형의 콤비 플레이를 노렸습니다. 베에린이 전진해서 넓게 벌렸고 상대 왼쪽 풀백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기에 사카도 측면으로 빠지는데요. 센터백이 따라 나오면서 수비라인 사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사이를 공략하는 건 스미스 로우입니다. 베에린이 엘네니에게 패스해주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백패스를 하는 엘네니입니다. 로우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줬으면 아주 좋은 찬스였고 오른쪽 센터백도 로우를 막기 위해 움직였기 때문에 라카제트에게 줘도 좋은 상황이죠. 더 나아가 만약 라카제트를 막기 위해 풀백이 좁히게 되면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넓게 벌린 마르티넬리에게 활용할 공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베에린과 사카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라인 사이가 크게 벌어지게 됐어요. 스미스 로우가 사카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침투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파고든 로우가 크로스를 시도하는데요. 마르티넬리의 슈팅이 이어지지만 아쉽게 막히고 말았네요. 하지만 아스날은 후반전에 어이없는 PK 실점을 내주게 됐고 풀럼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수 한 명을 내려 극단적인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아르테타도 전술 변화로 대응했는데요. 오른쪽 풀백 베에린을 빼면서 저번 벤피카 2차전 때처럼 사카에게 오른쪽을 맡겼고 마르티넬리를 중앙으로 옮겨서 투톱을 만든 것입니다. 투톱으로 박스한 영향력을 높이고 오른쪽의 사카와 로우 콤비로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었는데요. 꽤 효과적인 전술 변화였습니다. 상대의 극단적인 수비와 짧은 시간이었음을 감안하면 꽤 많은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막판에는 홀딩과 가브리엘까지 모두 박스에 투입시켰고 코너킥에선 골키퍼 라이언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이언의 헤딩이 공을 세우게 됐네요. 슈팅이 6배나 차이 나는데 결과가 참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은 참 이런 경기가 많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번 경기의 결론, 그래도 이걸로 위안을 삼자.